안녕하세요. 유한엄지 스텔라입니다. 영어식 사고 함께 연습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부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 어휘가 부족해서이다?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정말 어휘 때문일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영어로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휘력이 약한 것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려 하는 한국식 사고 때문이라는 포인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그럴까? 오늘의 주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두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케이션이 좋으세요? 보너스가 좋으세요? 라고 하면 나는 휴가가 더 좋아요 라고 해서 그러세요? 주제를 확인한 다음 나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의견을 말하려고 해요. If I have a vacation, I can relax myself. I feel very comfortable, so I can release my stress. 오, 어디서 내가 많이 써본 듯한 I can relax. I feel comfortable. 그놈의 so,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so, and I can relieve my stress. 자, 보세요. 한국식 사고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베케이션을 가면 뭔가 릴렉스 되고 뭔가 컴포터블해. 왜? 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요?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쓸 수 있는 동사는 좀 제한적인 경향이 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어휘를 안다면 쓸 수 있을 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노. 동사에 포커싱하는 한국식 사고 말고 영어식 사고는 어떠냐? 삶을 중심, 어떤 컨텐츠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좀 더 포커싱하는데요. 들어보세요. During the vacation, a quiet place in nature relaxes me. You know, cozy sofa in nature or a cozy sofa with no noise is good for my rest. After all, this refreshment gives me more energy.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quiet, be quiet 이 단어 모른다고 하면 이거 간첩. 그죠? nature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간첩. relax를 동사로 쓸 수도 있네? 잘 몰랐던 것. 코지 소파가 코지가 어렵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soft bed 이것도 모른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After all, this refreshment gives me more energy. 보세요. 과연 내가 어휘가 약해서인지 지금 쓴 어휘의 난이도를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도 우리 들어본 단어고요. mood, 근데 어떤 mood? peaceful mood. 그 다음에 sofa는 소파인데 어떻다? cozy 또는 soft sofa. 그 다음에 refreshment. 만약에 아니다면 this moment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겠죠. This moment gives me more energy. 영어식 사고는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조금 동사에 포커싱하는 한국식 사고와 달리 컨텐츠 베이스적으로 포커싱하다 보니 더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휘력이 약하다? 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쉬운 단어들을 활용하고 있네요. 정리해보면요, 내가 영어를 말을 못하는 건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그 답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중심으로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 동사에 좀 국한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베이케이션 하면 레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 릴렉스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땐 정답을 활용하거나 알고 있는 구문을 빠르게 활용해서 스피킹을 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를 연습하는 틀인 빨간 사과는 맛있어의 5스텝에 구체하는 메시지 훈련, 즉 명사를 구체하는 이 스텝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빨간 사과는 맛있어 라는 영어식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5스텝을 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만을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베케이션이 좋니? 보너스가 좋니? 막연하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주제를 들으면 나의 의견은 이거야 라고 했더니 어때요? 메시지도 찾아내기 어려웠고요. 또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논리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사과는 맛있어의 이 5가지 스텝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요. 메시지를 정해볼 건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빼시고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한국말을 모두 뺍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어휘가 특히 명사가 리스트업이 좀 가능한 쪽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요거 저희 한 학생의 활동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베케이션 쪽이 조금 더 영어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봤어요. 베케이션 했더니 뭐가 떠오르세요? delicious food가 떠오르고요. friends family가 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fancy resort가 좀 떠오르고요. 저는 솔직히 베케이션을 lots of cost가 떠오르긴 해요. 우리가 지금 논리를 잡아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베케이션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땅 띄워놓는다. 이유는 뭐다? 보세요.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 어휘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렇게 1대1로 매칭되어 있지 않고요. 어때요? 마인드 매핑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흉내내보려면 이 아이들이 정리하는 식으로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주제를 봤을 때 잘 떠오르는 쪽으로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ideas와 뭔가 thought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rest 할 수도 있고요. 좀 calm 할 수도 있고요. refresh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통해서 베케이션이냐 보너스냐 할 때 머릿속에 떠다니는 단어들이 베케이션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구나를 인지했어요. 그럼 두 번째 스텝으로 뭘 해보는 거냐? 이번에는 이런 메시지들을 논리를 정리해 볼 건데요. 난 이런 말을 할 거야 라는 결론을 좀 해놨죠. 빼보시고 한번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논리를 잡을 때는요. 명사를 잡으신 다음에 이 명사를 구체할 건데요. 명사 앞에 반드시 형용사 붙이실 거고요. 명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명사들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세 개의 명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논리를 잡아볼 건데요. 자, 베케이션 했더니 뭐가 떠오르세요? 했더니 long vacation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살짝 살을 붙였죠. long days of vacation. 근데 전치사를 붙이래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요. 뭐 장소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long days of vacation in another country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목적 for refreshment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원인은 아마 이런 걸걸요. after hard work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치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long days of vacation after hard work. 명사를 보게 되면 hard work은 hard work인데 조금 더 부연을 해볼 수 있어요. 명사라는 녀석은 구체화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이때는 물론 어휘력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이 구체하기가 쉽겠지만 아니요. vacation이냐 long이냐 hard work 같은 것들은 어휘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좀 더 살을 붙여드린다면 several days of hard work. 그쵸? 뭔가 굉장히 강조되는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다음 명사를 끌어올 때 어떤 걸 보겠냐는 거예요. 빨간 사과는 맛있어라는 기법인 이유가 우리가 사과를 보고 딱 떠오르는 명사는 뭐예요? 난 다음 문장을 부사로 끌어갈 거야. 아니야. 맛있어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맛있으면 빠단하지. 아니면 우리가 빨간 하면 원래는 뭐예요? 원숭이 엉덩이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앵글을 보고 어떤 명사를 더 끄집어 갈 건지는 내 선택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결론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끌고 올지는 내가 지금 활용한 이 단어를 곰곰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빨간 사과는 맛있어를 보는 순간 비싸. 비싸가 떠오르면서 결국 가격이 비싸구나라는 얘기를 더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ong days of vacation after hard work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전 tiredness가 떠오르는데요. tiredness는 tiredness인데 어떤 tiredness요? serious tiredness요. 그때 이분이 다른 표현을 좀 쓰긴 했거든요. hardly recover, 쉽게 회복되지 않는. 사실은 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단어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죠. fatigue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남겨두고요. hardly recovered serious tiredness. 자, 전치사 붙이세요. 또요? 전치사는 부사적인 포인트라서 부사를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hardly recovered tiredness physically and mentally. 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뭘 했어요? tired는 tired인데 physically and hardly recover. 표현을 보고 떠오르는 게 보세요. rest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rest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rest요? deep rest래요. 그래서 제가 표현 바꿔드렸어요. enough rest면 좀 더 예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명사를 쳐다보다 보면 어떤 형용사가 좀 더 어울릴까를 많이 고민해보게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I 동사를 보다 보니까 이 명사를 좀 더 구체하는 작업 자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명사를 포커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형용사가 좀 더 적합할까? 어떤 전치사를 더 부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ough rest 더 살을 붙여보세요 했더니 이번엔 장소를 넣으셨네요. at a fancy resort라고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떠오르는 명사는요. refreshment인데 full of refreshments? 근데요. 이 fancy resort를 보더니 조금 더 살을 붙이셨어요. cozy mood. 와우, 어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동사에 너무 포커싱하다 보니 내가 좋다는데 I feel comfortable인데 why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I를 바라보기 전에 feel comfortable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뭔가 fancy resort도 있을 수 있고 cozy mood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내가 어떤 명사를 떠올리고 있는지 이 명사를 구체화시키고 이 명사들 간의 관계를 3개 이상 잡다 보면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논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가지고 스피킹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제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그냥 던져만 놨기 때문에 주제를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면 좋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스피킹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어떤 대상일까요? 라고 했더니 이거 오피스 워커한테 이게 좀 좋겠대요. 또 역시 명사가 나왔더니 부연을 하십니다. 어떤 거 오피스 워커? With no break. 브레이크를 잘 갖지 않는 hard worker의 느낌이겠네요. 오케이. 대상은 오피스 워커고 no break을 갖는 사람에게 베케이션을 가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베케이션을 가면 특히 hard work 다음에 long 가면 네가 hard work에서 갖고 온 이 serious and tiredness가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피스 워커인데 no break을 갖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no break을 하다 보니까 tired가 쌓여 있고요. physically 특히나 hardly recovered on hard work 이후에 long vacation을 가게 되면 enough rest를 하는데 resort에서 vacation을 가졌더니 cozy한 모드에서의 refreshment가 들어오더라. 어때요? vacation하면 rest 하면 resort가 떠오르고요. resort 하면 cozy한 곳에서 refreshment. 명사들 간의 긴밀성을 부인할 수 없겠네요. 이 상태만으로도 어때요? 논리가 상당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스피킹을 한다라면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포인트요? 정말 어휘가 약하다고 우기실 수 없는 너무너무 쉬운 단어로도 우리가 실제로 스피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스피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요. 추가 어휘가 좀 들어와도 좋고요. 위에 정리한 이 어휘의 순서들과 품사가 살짝 유연하게 활용되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사물주어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사물주어에 어울리는 make, have, give, and take 영어식 동사를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I think office worker with no break need long days of vacation. 지금 office worker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Several days of hard work may cause or may lead to hard recovered tiredness. 이 순서를 먼저 넣었네요. This tiredness needs enough rest in a cozy mood, I think. 내 생각이요, 내 생각. So,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느냐? I recommend that they stay or I recommend staying 어디? At a resort, fancy resort for enough rest. Okay. Then 어때요? They can refresh themselves physically and mentally. 자, 들어보세요. I think office worker with no break need long days of vacation. Several days of hard work may cause a hardly recovered tiredness. This condition needs enough rest, particularly in a cozy mood. That's why I recommend that they stay in a very cozy and fancy resort for enough rest. Then I'm sure they can refresh themselves physically and mentally. 어떠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I can relax myself, I feel very comfortable, I 그거랑 다르게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바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럴 거예요. 뭔가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이미 꽉 차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빼보고 어느 쪽에 영어 단어가 명사가 특히 많은지 리스트업을 좀 해보다 보면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좀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명사화된 포인트를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나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논리와 컨텐츠를 가지고 스피킹을 해본다. 영어가 예전에 쓰던 내가 영어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어식 사고 연습은 끝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구글 번역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구글 번역기로 너 내가 한번 알아듣겠어?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영어로 얘기했더니 뭐라고 알아듣는지 볼까요? 쉬는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긴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면 거의 회복되지 않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말이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영어식으로 접근해서 문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를 쓰실 때 이 왼쪽 칸에 열심히 한국말을 넣어 놓으시면 영어가 좀 어색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이 상태는 아늑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국말적으로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위해 멋진 리조트에 머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 한국말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네가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니? 그러면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뒤집어 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만든 문장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Office worker who do not have time off think that they need a long vacation. 아, 여기서 I think을 좀 다르게 이해했네요. 아까 여기를 뺐더라면 좀 더 이뻤을 텐데요. 그러나 뭐 나쁘지 않습니다. Working hard for several days can cause fatigue. 맞네요. 얘가 hard to recover tiredness는 fatigue로 바꿔버리네요. Fatigue that rarely get recovered. This condition requires. 너무 예뻐요. Sufficient. 너무 예뻐요. Enough 대신에 sufficient 너무 예뻐요. Sufficient rest in a cozy atmosphere. 이런 표현도 주는구나. I recommend staying in a nice resort for a plenty of relaxation. 와우. 원어민이 내가 알아들은 말을 다시 말해볼래라고 했더니 내가 활용하고 싶었던 되게 많은 다양한 어휘들을 풍부하게 넣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검토를 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어휘가 약하다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 와, 이런 거 말하고 싶어 라는 거를 얘가 알아서 정말 표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휘를 공부할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쏙쏙 넣어주고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너무너무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주고 있네요. 구글하고만 놀아도 우리가 어휘력이 상승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볼게요. Then you can renew. 너무너무 예쁜데요? Recharge도 괜찮고 refresh도 괜찮고 yourself physically and mentally. 비슷하면서 다른 맥락들을 활용해주고 있네요. 근데 비슷하면서 다른 맥락들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 애초에 접근을 영어식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식 문장을 만들어냈고 그 상태로 너는 이해했니? 그럼 네가 이해한 걸 네가 바꿔봐 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처음 질문이 뭐였죠? 내가 어휘가 약해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어휘력이 문제라고 말씀하실 분 없으신 거 아시죠? 한국식 사고에 사람을 중심으로 동사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지금 말한 빨간 사과는 맛있어의 5단계에서 명사를 구체화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신다면 충분히 쉬운 어휘로도 나의 말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영어식 사고 연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